보다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부가 같이 오시죠. 그러면서 대부분 처음 물어보시는 말이 명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공동명의로 해서 설정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필요한 것은 세금 절세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별로 따져서 보면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자신에게 맞는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잡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자 합니다. 취득 분야, 그리고 보유 분야, 그리고 양도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명의가 뭐 분산된다고 해서 세금이 절세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고 그냥 그 물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요. 6억 이하일 경우에 1%,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3%, 그리고 9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억과 9억 사이에서는 또 이제 3%에서 그 사이에 적은 또 취득세를 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4%와 교육세 0.4%, 그리고 농특세 0.2%에서 일괄적으로 4.6%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 명의가 됐다고 해서 두 분이 나눠서 20억짜리라고 하면은 20억을 10억, 10억 나눠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분 거를 20억이면 20억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 반반씩 50%씩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 분산 후에서 취득세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보유 단계에서 보면은 재산세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고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 중에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절감되는 그런 효과는 없고요. 만약에 그 물건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됐을 경우에 재산세가 1,0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은 각자 500만 원씩 해서 똑같이 내시게 되는 겁니다. 즉 재산세도 명의 분산으로 인한 공동명의로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소득세죠.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나누게 되는 인별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수익이 1,000만 원이었으면은 두 분의 공동명의로 됐을 경우 500만 원씩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절약되겠죠. 공동명의로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1,000만 원이라는 게 개인 앞으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나눠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산 효과로 인해서 이 소득세 같은 경우도 공동명의를 하면 절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죠. 인별과세라고는 하지만은 만약에 제가 지금 아주 엄청난 고소득자일 경우에 이럴 때는 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분 앞으로 다 몰아서 하는 것이 아마 소득세에서 절감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감 효과가 그래야만 난다. 상황에 따라 틀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인별과세로서 소득세는 많은 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별과세로서 사람을 나누면 나눌수록 많이 세제 혜택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올해 좀 많이 틀려진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오늘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종합소득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예전에 11억에서
지금 12억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바뀐 게 하나가 있죠. 예전에는 6억까지 계산을 하고 6억 이상이 되는 거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 6억이 12억, 두 분이면은 12억까지 이렇게 할인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6억이 9억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두 분이었을 경우에 9억 곱하기 두 분 해서 18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세를 낼 경우에 개인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12억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를 18억짜리를 만약에 구매를 해서 두 분이 하면은 18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실제 금액이 이제 12억까지 양도 차익이 났을 경우에 12억까지 이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이제 세금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이런 거는 이제 좀 차후에 말씀드리더라도 만약에 20억을 매매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12억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세제 혜택이 있어. 12억 미만으로 매매된 건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12억 이상 된 양도 차익이 있을 겁니다. 그 계산을 할 때 내가 매매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그 권리가액, 내가 처음 구매했을 때 그 권리가액이 6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죠? 20억에 매매를 했으면은 양도 차익은 14억이 되겠죠. 그 양도 차익에서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부분 그 인별과세로서 명의를 나눌수록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이 잡혔다. 이럴 경우에 그 단독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2,1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658만 원씩 두 명 해서 1,370만 원. 그러면 이 차이가 800만 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죠.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공동명의가 그래도 이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지만은 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동명의에 대해서 보면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요. 단점인 경우에는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넘어갈 때 그 취득세를 또 내게 되죠. 그래서 그 취득세가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료가 또 개인으로 해서 일반 보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동산 계약할 때 두 분이 꼭 계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죠. 장점은 세금에서의 절감 효과,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 일방으로 했을 때보다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뭐 경매가 들어갔다 했을 때도 한 분 배우자분의 그 지분이 경매가 처리가 돼도 방어를 할 수 있고 두 분 명의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일방적인 부부 간에 또 신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래도 또 이것저것 생각을 해도 요즘에는 또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명의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또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동명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공동명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